60대 이후 몸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혈관은 조금씩 굳어가고 인슐린 반응은 점점 둔해지며 같은 과일을 먹어도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과일 하나가 오히려 혈당을 치솟게 만들고 몇 년 뒤 당뇨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늘 흔히 보던 또 다른 과일은 막혀있던 혈관을 열어주고 미세하게 손상된 뇌혈관을 보호하며 뇌졸중을 막아주는 기적 같은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과일은 자연이 준 선물이지만 60대 이후에는 올바르게 고르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이 약해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과일 하나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부터 절대 조심해야 할 당뇨 부르는 위험한 과일 4가지와 혈관을 살리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과일을 멀리하고 어떤 과일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건강은 지금보다 훨씬 안전해질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과일을 먹는 습관 자체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당뇨 부르는 위험한 과일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먹기 편해 60대 이후 자주 찾는 과일이지만 이 편안함 속에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바나나의 당분은 포도당과 당자당이 모두 포함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섭취 후 빠르게 혈액으로 흡수되며 특히 잘 익은 바나나는 당도가 더 높아 혈당 상승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듭니다. 60대가 바나나에 더욱 취약한 이유는 젊은 시절보다 인슐린 분비량이 줄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는 힘도 약해져 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바나나 한 개만 먹어도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치솟는 일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당지수 GI가 높기 때문에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며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더욱 많은 인슐린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때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서 체중은 쉽게 늘고 복부 비만이 생기며 결국 당뇨병 발병 위험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바나나는 아침에 출근 전에 하나 먹으면 든든하다. 입맛 없을 때 바나나 하나로 대신한다는 식의 잘못된 식습관과 결합될 때 가장 위험해지며 식사 대용으로 먹는 행동이 장기간 반복되면 당뇨 진행 속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높아 신장 기능이 약해진 시니어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신장이 약한 분이 칼륨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이 떨어지며 부종과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나 자체가 나쁜 과일은 아니며 문제는 먹는 방식과 먹는 시기입니다. 만약 바나나를 꼭 먹고 싶다면 덜 익은 바나나를 반 개 정도만 섭취하고 반드시 식사 직전에 먹지 말고 식후 혈당이 완만히 떨어지는 시점에 소량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바나나를 먹을 때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견과류나 요거트 같은 단백질 지방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를 조금 더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바나나는 60대 이후에 무조건 피해야 하는 과일이라기보다 원하는 만큼 마음껏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과일이며 섭취량과 타이밍만 바꿔도 혈당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위험한 과일 두 번째는 포도입니다. 포도는 한 알 한 알이 작고 먹기 쉬워서 부담 없이 손이 가는 과일이지만 이 작은 알맹이 속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 60대 이후에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 과일입니다. 포도 특유의 달콤한 맛은 대부분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성분은 씹는 과정 없이도 혀에서 바로 흡수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도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 한 번에 여러 송이를 먹는 분들이 많지만 이 과정에서 과당 섭취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혈당을 잡아두는 힘도 약해지기 때문에 포도 몇 알이 젊을 때보다 훨씬 큰 혈당 상승을 유발하게 됩니다. 게다가 포도는 다른 과일에 비해 당부하가 높아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오르는 폭이 훨씬 크며 이것이 반복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 증가하게 되고 결국 당뇨 전 단계나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포도가 과일 중에서 먹기 가장 빠른 과일이라는 점으로 포도는 껍질째 삼키듯이 먹다 보면 어느새 한 송이를 다 먹게 되어 실제로 섭취한 당분의 양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포도는 GI 지수는 그리 높지 않지만 GL 지수가 매우 높은 대표적인 과일로
즉 혈당을 올리는 힘이 실제 섭취량을 고려하면 매우 강한 편이라는 뜻이며 그래서 과당 폭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포도는 과당이 높아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나 지방간 위험이 있는 60대에게는 지방 축적을 더 빠르게 유발할 수 있어 이중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포도는 껍질에 당분이 그대로 묻어 있어 껍질째 먹을 경우 당이 흡수가 더 빨라지고 속이 비었을 때 먹으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아 어지러움이나 안면홍조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보고됩니다. 하지만 포도를 완전히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하루 5알에서 7알 정도의 소량 섭취로 제한하고 식후 바로 먹는 대신 식사 중 2~3시간 뒤에 혈당이 안정될 때 소량 섭취하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를 먹을 때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 수 있으며 포도를 갈아 마시는 주스나 스무디 형태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즉, 포도는 60대에게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먹는 양과 속도, 타이밍을 잘못 선택하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위험한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과일 세 번째는 감입니다. 감은 달콤하고 부드러우며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혈당을 가장 빠르고 강하게 올리는 대표적인 위험 과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잘 익은 감과 홍시는 과당과 포도당이 거의 액체 형태에 가까울 정도로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섭취 후 10에서 15분 사이에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이 위험한 이유는 GI 지수가 매우 높은 편이며 홍시는 그보다 더 높아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기 가장 쉬운 과일이라는 점인데 이는 인슐린 기능이 약해진 60대에게 특히 큰 부담을 줍니다. 또한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 변비가 있을 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장을 굳게 만들고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 위장 기능이 약해지는 시니어에게 양면의 위험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감이 주는 건강한 이미지 때문으로 설탕이 들어간 음식보다 감이 더 건강하다고 믿고 한 번에 1개 이상 먹는 경우가 많은데 감 1개의 당분은 밥반 공기와 맞먹는 수준이어서 60대에게는 과도한 당부하가 됩니다. 홍시는 더욱 위험한데 잘 익어 흐물흐물한 홍시는 거의 주스 형태로 당분이 흡수되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상승 속도가 일반 감보다 훨씬 빠르고 가파르게 나타납니다. 또한 감은 식이섬유가 적당히 있지만 혈당 상승을 잡아둘 만큼 충분하지 않고 과당 함량이 높아 지방간이 있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60대에게는 지방 축적을 더 빠르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은 특히 공복에 섭취할 경우 더 위험해지는데 빈속에 급격하게 흡수되는 당분이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해 어지러움, 두근거림, 피로감 같은 혈당 변동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감은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건강식으로 인식되지만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에게는 당 함량 높은 자연 간식일 뿐이며 적정량을 넘기는 순간 당뇨를 유발하는 위험 음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감이나 홍시를 꼭 먹고 싶다면 식후 바로 먹기보다는 식후 2시간 정도 지나 혈당이 안정될 때 3~4쪽 정도의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며 특히 홍시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감을 먹을 때는 견과류와 함께 섭취해 흡수 속도를 늦추는 것이 도움이 되며 말린 감곶감은 생감보다 당분이 3배 이상 농축되어 있으니 절대 피해야 하는 고위험 식품입니다. 즉, 감은 영양도 좋고 계절마다 즐겨 먹는 과일이지만 60대 이후에는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리는 대표적인 위험 과일로 분류되며 올바른 타이밍과 소량 섭취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험한 과일 네 번째는 수박입니다. 수박은 여름철 갈증을 해소해주는 시원한 과일로 많은 사랑을 받지만 60대 이후에는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고위험 과일로 분류됩니다. 수박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달아서가 아니라 그 속의 당분이 거의 물에 녹아있는 형태로 존재해 흡수 속도가 매우 빠르며 소량만 먹어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박은 당지수가 70에서 75 정도로 과일 중에서도 매우 높은 편이며 이는 빵이나 백미보다도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의미로 인슐린 기능이 약해진 60대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수박이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유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식이섬유 함량이 낮아 속도 조절 장치가 거의 없다는 점인데 당분이 거의 그대로 흡수되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는 현상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수박을 먹을 때 흔히 한 조각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양을 조절하지 않고 먹는 경우가 많은데 수박 한 조각만으로도 사과 1개 이상의 당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섭취한 당량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수박은 소화가 빨라 배가 금방 꺼져 다시 음식을 찾는 경우가 흔한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탄수화물 섭취가 이어져 체중 증가와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수박을 저녁이나 밤 시간대에 먹게 되면 활동량이 적은 상태에서 빠르게 흡수된 당분이 지방으로 전환되기 쉬워 복부 비만과 지방간 위험을 동시에 높이게 됩니다. 수박은 또한 수분이 많아 포만감이 크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혈당은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혈당 변동폭이 심한 60대에게는 어지러움, 두근거림, 피로감 같은 증상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박을 좋아하는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은 많은 분들이 수박을 간식으로가 아니라 한 끼 대용으로 먹는다는 것인데, 이는 급격한 혈당 상승과 인슐린 과분비를 반복하게 만들어 당뇨병 발병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수박을 완전히 끊기 어려운 분이라면 공복에 먹는 것을 절대 피하고 식후 2시간 뒤 혈당이 안정될 때 소량 섭취하며 가능한 한 입 크기 3-4조각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수박을 먹을 때 단독으로 먹지 말고 견과류나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으며, 과즙 형태의 주스 스무디는 즉시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즉, 수박은 시원하고 소화가 잘 되는 과일이지만 60대 이후에는 혈당을 가장 빠르고 강하게 밀어올리는 과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양 조절과 타이밍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일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과일은 모두 평소에 건강하게 느껴지고 자주 접하는 과일들이지만 60대 이후에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바나나는 부드럽고 먹기 편하다는 장점 때문에 자주 찾게 되지만, 익을수록 당분이 더 높아져 인슐린 기능이 약한 60대에게는 작은 한 개만으로도 혈당이 크게 치솟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도는 한 알 한 알이 작아 무심코 많이 먹게 되지만, 과당이 농축된 형태라 흡수 속도가 매우 빠르고 GL 지수가 높아 실제 혈당 상승폭이 큰 대표적인 위험 과일입니다. 세 번째로 감과 홍시는 자연스러운 단맛 때문에 건강식으로 오해되기 쉽지만, 잘 익은 감은 거의 액체 형태의 당분이어서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리고 홍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흡수 속도를 가진 고위험 과일입니다. 네 번째로 수박은 시원하고 가볍게 느껴지지만 GI 지수가 매우 높고 당분이 수분에 녹아있는 형태라 섭취하자마자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과일로 특히 저녁이나 공복 섭취 시 위험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 4가지 과일의 공통점은 모두 흡수 속도가 빠르고 당분이 단독 형태로 존재하며 소량만 먹어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린다는 점이며, 젊을 때와 달리 인슐린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60대 이후에는 그 위험이 2배, 3배로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언제, 얼마나, 무엇과 함께 먹느냐이며 적절한 타이밍과 양만 조절해도 혈당 변동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단순히 과일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일이 가진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선택하라는 뜻이며,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모여 60대 이후의 혈당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혈당을 올리는 과일이 아니라 오히려 혈관을 보호하고 뇌졸중을 막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살펴보며 어떤 과일이 60대 몸에 약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적의 과일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은 알맹이 속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담고 있어 60대 이후 약해지기 쉬운 혈관과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가장 뛰어난 과일로 손꼽힙니다. 특히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혈관벽을 탄탄하게 만들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고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강력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여주는 핵심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혈관 속에서 일어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혈관이 굳어지는 속도가 느려지고 혈전이 만들어지는 위험도 감소하게 되어 뇌졸중 예방 효과가 더욱 확실해집니다. 60대 이후에는 혈관 탄성이 떨어지고 미세혈관이 쉽게 상처를 입기 때문에 작은 충격이나 스트레스에도 혈류가 막히거나 뇌혈관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블루베리는 이러한 약해진 혈관을 내부에서부터 보호해 손상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뇌세포 사이의 신경 전달을 도와주는 작용이 있어 기억력 개선과 집중력 유지에도 탁월하며,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블루베리가 노년층의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당이 조금만 흔들려도 기억력과 사고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데, 블루베리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뇌세포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안정적인 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뛰어나며 만성염증은 뇌졸중과 심장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염증을 줄이는 과일은 전신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를 섭취할 때 특히 좋은 점은 작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인데 하루 2-30g 정도, 즉 한 줌만 꾸준히 먹어도 미세혈관의 산화 손상을 줄이고 혈관 노화를 늦추는 데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블루베리를 요거트나 시리얼과 함께 먹을 때 설탕이 첨가된 제품을 사용하면 건강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가당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냉동 블루베리도 항산화 성분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생과일을 구하기 어려울 때 좋은 대안이 되며 가격 부담도 줄어 꾸준히 섭취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즉, 블루베리는 단순히 건강에 좋은 과일 수준이 아니라 60대 이후 약해지기 쉬운 혈관과 뇌를 동시에 보호하는 뇌졸중 예방 과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과일이며 하루 한 줌의 꾸준한 습관이 큰 건강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적의 과일 두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숲속의 버터라고 불릴 만큼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는 60대 이후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영양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아보카도의 가장 큰 장점은 풍부한 불포화지방산, 특히 오메가9 지방산 올레산이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벽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하여 혈액이 막힘없이 흐르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지방은 혈관에 쌓인 찌꺼기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며 혈전 형성 위험을 낮춰 뇌졸중 예방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60대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과일로 꼽힙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칼륨이 매우 풍부해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 상승을 막아주며 실제로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뇌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어 뇌졸중 위험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기 때문에 아보카도는 혈압과 혈관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매우 드문 과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혈관벽이 약해지고 작은 혈압 변화에도 손상이 생기기 쉬운데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은 혈관벽을 보호하여 미세한 손상을 방지하고 혈관 내 염증을 줄여 혈관 노화를 늦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과일로 분류되는데 이는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의 급격한 출렁임을 막아주는 덕분입니다. 혈당 변동이 줄어들면 뇌세포의 기능이 안정되고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 속도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아보카도는 단순한 혈관 보호 과일이 아니라 뇌 기능 유지에도 큰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탄수화물 과다 섭취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기 쉬운데 아보카도는 이러한 저항성을 낮춰주고 지방 대사를 돕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보카도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샐러드에 얇게 썰어 넣어 먹거나 소금 대신 레몬즙을 조금 떨어뜨려 먹는 것으로 이는 불필요한 나트륨 섭취를 줄여 혈압 관리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하루 권장량은 반 개 정도면 충분하며 꾸준히 일주일에 3-4번만 먹어도 혈관의 염증 수치와 LDL 콜레스테롤이 줄어들었다는 연구도 있어 60대에게는 꾸준함이 가장 큰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즉, 아보카도는 혈압 관리, 콜레스테롤 개선, 혈관 염증 감소, 뇌세포 보호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혈관 종합 케어 과일로 뇌졸중을 예방하고 싶은 60대에게 꼭 추천해야 할 과일입니다. 기적의 과일 세 번째는 석류입니다. 석류는 오래전부터 생명의 열매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진 과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60대 이후 약해지는 혈관과 뇌혈관을 보호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과일입니다. 석류의 핵심 성분인 엘라그산과 폴리페놀은 혈관 속 염증을 빠르게 낮춰주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혈관벽이 손상되는 속도를 현저하게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뇌졸중은 대부분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발생하는데 석류 속 폴리페놀은 혈관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어 혈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고 혈전이 생기는 위험을 크게 낮춰줍니다. 또한 석류는 혈관의 내피세포 기능을 강화해 혈관이 스스로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는데 이 기능이 좋아질수록 혈압이 안정되고 뇌혈관에 가해지는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60대 이후에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혈관이 쉽게 굳고 이 과정에서 혈전이나 미세 손상이 생길 위험이 커지는데 석류는 이러한 약해진 혈관을 보호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석류는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도 뛰어나
꾸준히 섭취할 경우 동맥경화 위험을 낮춰 뇌졸중뿐 아니라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석류는 혈관뿐 아니라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데 혈류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면 뇌로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전달되기 때문에 기억력, 집중력, 언어 능력 같은 인지 기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됩니다. 60대가 석류를 먹기 좋은 이유는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혈관에 좋은 성분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는 당뇨가 걱정되는 시니어에게 매우 큰 장점입니다. 석류의 씨앗 속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해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고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 혈당 변동폭을 줄여주는데 이는 혈당의 갑작스러운 상승이 뇌세포 기능 저하를 야기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석류를 섭취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착즙 주스를 선택하지 않는 것인데 시중 석류 주스는 대부분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 혈당을 올릴 위험이 있고 항산화 성분도 껍질과 씨를 통째로 섭취하는 생과일에 비해 적기 때문에 가능하면 씨가 있는 생석류를 직접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반 개 정도의 석류만 꾸준히 먹어도 혈관 확장 효과와 혈압 안정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으며 일주일에 3, 4회만 섭취해도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데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석류는 단순히 여성 건강에 좋은 과일을 넘어 60대 이후 약해지는 혈관과 뇌를 동시에 보호해주는 이중 방패 과일이며 꾸준히 먹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뇌졸중 예방에 큰 힘이 되는 과일입니다. 기적의 과일 세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는 작고 소박한 과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혈관 보호 성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60대 이후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매우 뛰어난 과일로 평가됩니다. 키위가 뇌졸중 예방에 좋은 가장 큰 이유는 풍부한 비타민C 때문인데 키위 한 개에 들어있는 비타민C 함량은 레몬이나 오렌지보다도 훨씬 많아 하루 한두 개만 먹어도 혈관 산화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혈관이 산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굳어지기 쉬워지는데 비타민C는 이 손상을 빠르게 막아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되도록 돕기 때문에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며 뇌졸중 위험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또한 키위에는 식이섬유,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내부에서 끈적한 찌꺼기가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콜레스테롤이 조금만 높아도 혈관벽이 쉽게 두꺼워지고 혈전이 생기기 쉬운데 키위는 이런 위험을 완화해 혈관을 깨끗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키위가 뇌졸중 예방에 좋은 또 하나의 이유는 혈압 안정 효과인데 키위 속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 상승을 막아주고 혈압이 안정되면 뇌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어 뇌졸중 위험도 함께 낮아집니다. 또한 키위에는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성분이 있어 수면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 수면이 깊어지면 혈관 회복 능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뇌졸중 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키위의 또 다른 장점은 혈당 지수GI가 낮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다는 점으로 당뇨를 걱정하는 60대에게 매우 안전한 과일이며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포만감도 높아 식습관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녹색 키위보다 노란색 골드 키위는 비타민C 함량이 더 풍부하고 항산화 효과가 강해 혈관 보호 측면에서는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키위를 먹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껍질을 포함해 먹는 것으로 키위 껍질에는 과육보다 3배 이상의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들어있지만 질감이 거칠어 부담스럽다면 잘 씻어 얇게 슬라이스해서 섭취해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 개 정도만 꾸준히 섭취해도 혈압이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으며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피로감과 염증 감소 효과를 체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즉, 키위는 크기는 작지만 그 안에 혈관을 지키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필수 성분들이 모두 들어있는 콤팩트 슈퍼과일이며 60대 이후 뇌졸중과 혈관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반드시 식단에 포함해야 할 과일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과일은 모두 60대 이후 약해지기 쉬운 혈관을 보호하고 뇌혈류를 개선하며 뇌졸중 위험을 크게 낮춰주는 공통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블루베리는 강력한 안토시아닌을 통해 혈관을 탄탄하게 만들고 염증을 줄이며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 뇌혈관 손상을 막아주는 과일로 하루 한 줌만 먹어도 뇌졸중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과 칼륨이 풍부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혈관벽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유지해 혈류를 개선하여 뇌졸중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춰주는 과일입니다.
세 번째로 석류는 엘라그산과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넓혀주며 혈전 형성을 억제해 뇌졸중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전체의 위험을 낮추는 강력한 혈관 보호 과일입니다. 네 번째로 키위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관의 산화 손상을 막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혈압을 안정시켜 60대 이후 흔히 발생하는 뇌혈관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적인 과일입니다. 이 네 과일의 공통점은 혈관을 넓히고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며 혈류 흐름을 개선한다는 점으로 바로 이러한 작용이 뇌졸중 예방의 핵심입니다. 또한 이 과일들은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고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당뇨가 걱정되는 60대에게도 비교적 안전하며 꾸준하게 소량씩 섭취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단순히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염증, 혈압 상승, 콜레스테롤 축적, 미세혈관 손상 등이 서서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과일들은 그 위험을 미리 차단해주는 예방식품으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네 가지 과일을 식단에 규칙적으로 포함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은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고 뇌졸중 위험 또한 장기적으로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60대 이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과일 섭취 황금 법칙 5가지를 통해 과일을 더 안전하게 즐기고 혈관 건강을 더욱 지킬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과일은 식후 한두 시간 뒤에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식후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된 시점에 과일을 섭취하면 과일 속 당분이 급격하게 흡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인슐린 분비에 부담을 덜 주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바로 튀어오르기 때문에 60대 이후에는 반드시 식후에 천천히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법칙은 과일은 전체 식사의 일부로 생각하고 양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60대가 선택해야 할 과일 적정량은 하루 한 손 크기 정도이며 한 번에 종류별로 여러 개를 먹기보다는 한 가지를 소량씩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일은 건강식이라고 마음이 풀려 양을 과도하게 먹기 쉬운데 과당이 높은 과일일수록 양 조절이 곧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 됩니다. 세 번째 법칙은 과일은 통째로 먹고 갈아서 먹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주스나 스무디 형태의 과일은 식이섬유가 파괴되어 당분이 매우 빠르게 흡수되고 혈당과 인슐린을 동시에 급격히 자극하기 때문에 60대 이후에는 피해야 할 섭취 방식입니다. 통째로 씹어먹는 과일은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져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되고 포만감을 높여 식사량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 법칙은 과일을 단독으로 먹지 말고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견과류, 요거트, 치즈 같은 단백질 지방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과일의 당 흡수 속도가 늦어지고 혈당 상승폭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혈당 변동이 심해지기 쉬운 시니어에게는 이러한 조합 섭취가 혈관 보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법칙은 낮 시간대에 과일을 먹고 저녁 이후에는 과일 섭취를 피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활동량이 적어 섭취한 당분이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한 채 지방으로 쌓이기 쉽고 혈당이 밤새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되면 다음 날까지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일은 낮 시간대에 먹을수록 혈당 부담이 적고 혈관 건강에도 훨씬 안전합니다. 이 5가지 법칙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60대 이후 달라지는 신체 특성을 고려해 과일을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실천 전략이며 작은 습관 하나가 혈관을 지키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중요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와 건강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솔직해지고 우리가 선택하는 음식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과일처럼 익숙한 음식도 다시 바라보고 올바르게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해집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위험한 과일과 기적의 과일을 구분하는 눈을 가지게 된다면 혈당과 혈관 건강은 물론이고 뇌졸중 같은 큰 질환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고 오늘의 한 번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일을 드실 때 오늘 들은 내용이 여러분의 좋은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누구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잘 지킬 수 있으며 좋은 정보 하나를 알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지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안전한 일상을 위해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담아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길, 저와 계속 걸어가 주세요.